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도 전기세만 내게 되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 차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반대로 학원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녀들도 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들을 다닐 때 제 아내가 꼭 선택하는 학원들의 종류는 어떤 학원이냐면 무조건 관리나 확인 작업을 해주는 학원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러한 확인 작업들을 해주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학원을 다니면서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것들을 애초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게 어떤 거죠? 학원 선생님들은 열심히 수업하는데 아이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나 학습 효과가 없거나 잘 이해도 못한 채 학원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거죠.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아이가 제대로 그 학습 내용을 암기하고 체화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없이 진도만 나가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왜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지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원을 가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자, 이 강의의 내용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갈수록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는 개념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강의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하고 아이들보러 풀게 할 시간들도 상당히 많은 거죠. 따라서 초등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아이들이 극히 적겠죠. 초등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 때 개념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해도 보통 문제를 풀어갈 때 틀리고 고치고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들이 아주 사소한 연산 규칙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부 같은 경우는 개념의 문제보다는 연산을 정확히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에서 조금 신경 써주면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그런 문제는 봉착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등부로 가고 고등부로 가면 개념이 많아집니다. 개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은 어떤 개념을 듣고 이 개념들을 이해를 했어도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개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중등부, 고등부로 갈수록 스님들의 수업하는 방식은 개념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타 고등부 강사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의 개념 설명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개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일부는 이해하고 일부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잡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대략 50%에서 60% 정도 기억에 남게 되죠. 자, 그것들을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하면 조금 낫겠지만 보통 수업이 끝나면 다른 수업을 듣든가 아니면 집으로 가든가 해서 바로 복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월요일날 수업 들었던 내용들은 보통 월, 수, 금 이렇게 학원에 가면 화요일날 아이들이 복습을 하면서 숙제를 하게 되면서 그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자체에서 복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업 내용 중에서 거의 5, 60% 정도를 이해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그마저도 많이 까먹습니다. 그럼 다음날 숙제를 하려고 문제를 딱 보면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앞에 개념들을 읽어보면서 본인이 독해를 하고 어떤 개념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좋은데 이런 개념 독학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학원에서 설명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하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또다시 설명을 듣고 푸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개념서를 독해해서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숙제를 거의 못하겠죠. 빡센 학원 같은 경우는 숙제를 못하면 혼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숙제를 베껴서 하게 됩니다. 답지를 빼서도 서점 그런 데서 카메라로 답지를 찍은 다음에 그 답지를 보고 베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요새 콴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딱 찍으면 바로 앱에서 해설이랑 풀이가 나오죠. 자, 이렇게 베끼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학원에 가게 되면 당연히 또 다른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선생님들이 일단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줄 건데 이 아이들은 숙제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과제 문제풀이를 봐도 아무 학습 효과도 없고 뭔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게 끝나면 그 다음 과정에 대한 개념 설명이 또 들어가죠. 이 아이들은 전 시간에 했던 것조차도 개념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되면 또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숙제를 내주면 또 못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과정이 끝나도 아이들이 남는 게 없고 남는 것이 없을 때 아이들이 하는 반응은 이런 거죠. 엄마, 나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 혹은 엄마, 나 학원 다른 데로 옮겨줘. 이 학원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엄마, 나 과외하면 안 돼?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 방식으로 강의식으로 수업하는 그런 학원들에서는 거의 70%의 학생들이 이 상태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의 강의식 학원 방식으로 거의 15년 동안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럼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면 극복이 되느냐. 만약에 아이들이 인강을 듣는다라고 하면 조금 낫겠죠. 그때는 인강을 듣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했거나 필기를 해야 되면 화면을 멈춥니다. 화면을 멈추고 적당히 필기도 하고 자기가 이해했던 개념도 정리하고 그거 관련한 문제도 풀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체화하고 다시 인강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했다가 다시 멈춰서 개념 필기하고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풀고 또 플레이를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일단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학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원이라면 무조건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하는 방식은 미리 개념서를 한번 읽어보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개념 자체를 EBS 인강이나 그런 거 통해서 쭉 한번 듣고 학원에 가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게 예습으로 대충 그 단원의 흐름을 알게 된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웬만하면 놓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바로 쉬는 시간에 일단 1차 복습을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뭔지를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노트 정리한 것도 한번 읽어가면서 1차 복습을 하고 집에 가면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숙제를 하면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바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먹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어렸을 때 최소한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은 본인이 강의를 듣지 않고 개념 독학으로 개념서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부터 지도한 아이들은 초등과정, 중등과정까지는 다 개념 독학으로 아이들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고등과정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고 고등과정 중에 일부는 본인이 혼자 읽어보고 풀 정도까지 수준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본인이 강의를 듣고 몇 가지 놓쳤다라고 해도 집에 와서 숙제를 할 때 개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개념서를 보면서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자, 이렇게 개념 독학 능력을 기르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들이 아이들이 학원에 전기세만 내지 않도록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는 인강을 들으면서 플레이 스탑 멈추면서 정리하고 다시 듣고 정리하고 다시 듣는 과정을 가져라. 자, 두 번째는 미리 예습을 하고 수업 끝나면 바로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집에 가면서 떠올리고 그날 바로 숙제를 해라. 세 번째는 아예 개념 독학 능력을 길러라. 최소한 초등, 중등 과정까지 개념 독학을 하면 고등 과정부터는 개념을 좀 놓쳐도 혼자 개념서를 읽으면서 숙제도 할 만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학원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해줘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것들이 극복이 되는가? 자, 학원 차원에서는 특히 처음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체화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 체화할 시간이란 건 뭐냐? 아이들이 개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관련 문제들도 풀어가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뭔가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거죠. 특히 고등과정은 무조건 이해와 암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했으면 그 개념들이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부터 정리, 공식 이런 것들이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됩니다. 이해만 하고 개념이 자동으로 암기가 돼서 문제가 풀리는 데는 초등과정이죠. 일부 똑똑한 아이들은 중등과정조차도 개념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 개념 자체가 암기가 돼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중등과정부터는 이해와 암기의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단원의 진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원 차원에서는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수업 방식을 개념 설명하고 아이가 체화할 시간 주고 그 다음 개념 설명하고 체화할 시간 주고 이런 형태로 수업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한번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처음 배우는 과정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개념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념이 뭔가 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문제풀이 자체가 굉장히 겉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업을 들어도 소화되는 느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의식으로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개념을 끊어서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가 어느 데인가 좀 생각을 해서 보통 개념 강의를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면 일단은 멈춥니다. 멈추고 아이들이 그 부분을 복습하면서 체화할 시간들을 좀 갖게 해줍니다. 잘 모르는 부분들은 질문도 받아주고 그런 시간을 한 20-30분 정도 갖고 그리고 나서 진도로 또 나갑니다. 만약에 수업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2시간, 3시간을 칠판 강의만 쭉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전기세만 내고 다니게 됩니다. 아까 했던 그 과정 있죠. 아이들이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이 체화가 안 되고 일부분은 놓치게 되고 집에 와서도 바로 복습을 안 하니까 거의 까먹고 다음날 숙제하려고 보면 하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학원에 가게 되고 학원에 가면 또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강의식 학원이다 그러면 그 수업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물어보면 좋아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2시간 수업하고 끝낸다 이런 식으로 되면 대부분 아이들은 전기세만 내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보통 고등부 기준으로는 요새 3시간씩 수업을 많이 하니까 대략 3-40분 정도는 선생님 강의하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복습할 시간 2-30분 정도 주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잘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생님들이 3, 40분 강의하고 또 한 2, 30분은 아이들이 복습할 시간을 주고, 자, 이런 식의 아이들이 개념을 배웠으면 체화할 시간들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어느 정도는 체화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학원에 전기세만 내고 다닌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